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오늘 상원에 송부돼 오는 9일부터 상원 탄핵 재판이 시작됩니다. 바이든 백악관이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민주공화 상하원 의원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백신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서 코로나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 확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3월 1일까지 하이브리드 학습으로의 복귀를 촉구하자 몽고메리 카운티 등 공립학교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새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코로나 지원을 병행하는 접근 방식을 고려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연방 하원에서 가결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저녁 상원에 공식 송부돼 탄핵 재판 절차가 개시됐으나 상원의 탄핵 재판은 9일부터 시작됩니다. 유례 없이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이나 가세해야 유죄 판결되는데 현재까지 4명에 그치고 지도부도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1차 때와 같이 무죄 판결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민주 독주 시대를 연 민주당이 퇴임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고 나섰으나 공화당의 이탈이 적어 무죄 판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연방 하원은 오늘 지난 13일 하원에서 가결한 트럼프 탄핵 소추안을 공식으로 연방 상원에 송부했습니다. 메릴랜드 출신 민주당의 제이미 라스킨 하원의원 등 탄핵소추 위원들은 오늘 저녁 연방의사당 내 하원 건물에서 상원 건물로 걸어가 상원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연방의사당을 점거하고 난입해 정치폭력을 휘두른 반란 행위를 선동했다는 반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됐음을 낭독했습니다. 이로써 연방하원에서 지난 13일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을 포함해 찬성 232대 반대 197표로 가결했던 트럼프 탄핵 소추안이 12일 만에 연방상원에 공식으로 송부됐으며 탄핵 재판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다만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의 합의로 트럼프 상원 탄핵 재판은 2주일 연기돼 2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재판은 1차 때 21일보다는 짧은 열흘 내지 2주 만에 끝내고 유무죄 판결을 결정하는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때 공화당 상원 지도부까지 트럼프 탄핵에 찬성할 뜻을 시사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최초로 최종 유죄 판결로 탄핵되는 오명까지 쓸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시간이 갈수록 탄핵에 지지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늘지 않아 1차 때와 같은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67명이 지지해야 하므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이 가세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 등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찬성할 경우 탄핵 지지파들이 10명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계산됐으나 지도부의 한 사람인 존 카닌 상원의원이 탄핵 반대를 분명히 하고 나섰고 맥코넬 상원 대표도 찬성할 경우 당대표 자리에서 쫓겨날 것으로 경고받아 실제로는 찬성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중순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상원의원들은 67명에 크게 미달해 무죄 판결로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등 공직에 재출마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기 위해 상원 탄핵 재판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공직 출마 금지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바이든 백악관이 미국민 1,400달러 추가 지원을 포함하는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조기 성사시키기 위해 민주공화 양당 상하원 의원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중도파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총규모와 일부 항목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백악관과 민주당은 일부 양보하거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1,400달러 추가 지원과 백신 예산만 따로 떼어 신속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민 1,400달러 추가 지원을 포함하는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신속하게 승인받아 집행하기 위해 백악관이 민주공화 양당의 상하원 의원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은 민주당의 조 맨신, 공화당의 수선 콜린스 상원의원 등 양당의 초당파 상원의원 8명씩 16명과
초당파 하원의원들의 모임인 문제해결사위원들을 초대해 줌 영상으로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첫 영상 논의에서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중도파 상원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에 대해 12월에 통과된 9천억 달러를 포함해 1조 8천억 달러나 아직 집행할 수 있는데 너무 일찍 대규모 패키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연말 초당파 타협안을 주도했던 공화당 중도파 상하원 의원들은 바이든 패키지 중에서 아직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남은 분야는 뒤로 미루고 시급한 코로나 지원부터 보다 타겟티드 법안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플랜 A와 플랜 B로 나누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플랜 A는 민주당이 백악관과 연방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그대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을 공화당의 도움 없이 강행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연방하원에서는 민주당만의 지지로도 과반을 넘겨 통과시킬 수 있으며 연방상원에서는 예산조정 법규를 발동하면 60표 장벽에 적용되지 않고 51표의 지지로 최종 가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행 처리할 경우 바이든 새 대통령이 강조한 미국의 단합과 초당 협력 정치 약속과 어긋나고 향후 공화당의 협력을 얻을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플랜 B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플랜 B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패키지 중에서 미국민 1,400달러 추가 지원과 백신 예산 등 긴급한 부분만 따로 떼어내 2월 초순에 먼저 확정하고 나머지는 9일 시작되는 트럼프 상원 탄핵 재판이 끝난 후에 추진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민 1,400달러 추가 지원안과 백신 예산만 따로 추진할 경우 2월 1일부터 1, 2주 안에 최종 확정될 수 있고 그러면 2월 하순에는 은행 계좌에 입금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전역에서 백신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서 1차 접종 후 2차를 맞기 전까지 얼마나 간격을 둘 수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각각 21일과 28일 간격으로 두 번의 접종을 받는 것으로 고안됐는데요. 백신이 부족해지자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 2차 접종 간격을 6주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버지니아 병원센터는 앞으로 백신 공급량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며 만 건의 1차분 백신 접종을 취소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전역에서 백신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접종을 먼저 시작한 영국 보건당국은 최대 12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6주까지는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앤서니 파우시 박사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백신의 접종 간격 확대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 같은 행동이 더 많은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ut I would be concerned about that because you don't get full efficacy until you get that second dose. And if you allow suboptimal efficacy, you could actually immunologically select more for mutations when you do that. 파우치 박사는 임상시험에서 보여준 일정에 따라 접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각각 21일과 28일 간격으로 두 번의 접종을 받는 것으로 고안됐습니다. 영국의 경우 백신 부족 상황이 벌어지자 1, 2회차 간 접종 간격을 늘려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두 번 접종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한 번씩 접종해 급한 불을 끄고 두 번째 접종 전까지 추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백신 1, 2회차 간 접종 간격을 최대 6주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CDC는 이번 지침이 백신 접종자를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요양원 입소와 출소로 인한 환경 변화 등 접종 일자를 맞추지 못할 경우에 유연성을 두라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접종 간격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또한 백신 1, 2회차 간 접종 간격은 4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6주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접종 간격 연장이 전령 RNA를 이용해 만든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령 RNA 백신은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담은 mRNA를 지질로 이뤄낸 나노 입자로 감싸 인체에 주입합니다. 체내 세포가 이 유전 정보를 이용해 코로나19 단백질을 만들면 면역 세포가 여기에 대응할 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임상시험에서 mRNA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이 한 달 이내였기 때문에 현재 1차 접종만 받은 사람의 면역 반응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2개월 연속 늘다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100% 백신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 지역도 백신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버지니아 병원센터는 앞으로 백신 공급량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며 1만 건의 1차분 백신 접종을 취소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모든 학교가 늦어도 3월 1일까지 대면 학습과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학습으로 복귀하도록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일일 대면 학습과 초등학생들을 위한 하이브리드 또는 단계별 일일 대면 학습,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학습을 권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주 교육협회와 몽고메리 카운티 등 공립학교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온라인 학습과 대면 학습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주교육위원회가 메릴랜드의 모든 학교 시스템에 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개 계획을 승인했으며 주보건당국은 곧 안전하게 학교를 재개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코로나 예방접종의 원비 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교육 관계자들에게도 접종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진 레넨첸 박사는 예방접종을 받은 교사의 수가 교실 복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학교의 직원들이 백신을 맞도록 권장하지만 학교 재개 결정은 직원들 간의 예방접종 수준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일일 대면 학습과 초등학생들을 위한 하이브리드 또는 단계별 일일 대면 학습,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학습을 권장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모든 카운티에서 무제한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또한 학교의 재개 과정을 돕기 위해 200만 개의 마스크를 제공할 것이며 20만 개의 안면 보호대, 손 소독제, 가운과 장갑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호건 주지사는 교육 담당자들이 3월까지 교실로의 복귀를 거부하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법적 옵션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주 교육협회장 셰릴 보스트는 급식 서비스 제공업체, IT 직원, 관리인, 교사, 카운슬러 등의 교육자들은 열심히 일해왔다며 이 같은 발언은 그들의 일자리와 보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 해결은 협박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협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각 학교들과 주정부는 상호 협력해 안전하게 재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린스 조지 카운티 공립학교는 이에 대해 봄학기에 소규모 학생들을 교실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학습 옵션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는 성명에서 호건 주지사의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정부가 학교 재개를 위한 지원에 추가 자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가 전염병의 절정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갑작스런 주당국의 제시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학업적 필요와 더불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새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 어떤 정책과 전략을 채택하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과 전략은 오바마 시절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곧 감행될 것을 대비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화를 병행하는 접근 방식을 고려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 대외 정책에서 동맹과 미국 지도력 회복을 선언한 후 북한의 핵미사일을 중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북 정책과 전략, 옵션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날에 실시된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은 역대 미국의 행정부들을 괴롭혀왔고 실제로 북한 위협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북 정책과 전략들을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administration after administration, and it's a problem that has not gotten better. In fact, it's gotten worse.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압박을 넣는 게 효과적일지 또 다른 외교적 방안이 가능할지 등을 살펴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인준을 받아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란 새 역사를 쓴 로이드 오스틴 새 국방장관은 같은 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 대북 정책을 포함해 범정부 부처 간 전략적 재검토 지시를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방부도 모든 전략적 재검토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젠사키 대변인은 지난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확산 활동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바이든 새 행정부는 미국인들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대북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압박과 미래의 외교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adopt a new strategy to keep the American people and our allies safe. That approach will begin with a thorough policy review of the state of play in North Korea in close consultation with South Korea, Japan, and other allies.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역대 미국 대통령 취임 때와 같이 금년간 핵이나 미사일 관련 시험 발사로 도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바이든 외교안보팀은 이에 철저히 대비하며 대북 정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전략은 트럼프의 톱다운에서 정반대인 바텀업으로 바뀌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도 크게 달라졌고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매우 달라지게 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빅터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정은 총비서가 극초음속 미사일 미 전역을 타격하고도 남을 고체 연료 사용 만마일 사거리의 ICBM, 핵추진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SLBM 미사일 등을 공언하고 있으나 코로나 사태, 셧다운에 따른 경제 파탄에 빠져 있어 바이든 행정부도 더 어려운 북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주관하는 재무부 관리와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로 일했던 윌리엄 뉴컴 첨단 국방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에 빠진 북한에 코로나 백신과 같은 인도적 지원을 하고 전현직 관리들이 참여하는 북미 간 1.5 대화를 재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